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 오늘 마이너스 13% 정도 떨어진 상태에서 종가를 마감을 해줬습니다.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심란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제가 요 캔들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중간 라인에서의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중간 라인까지 지금 딱 밀려있는 상황이에요. 상승분에 대해서 중간 라인까지 딱 밀려있는 상황에서 오늘 종가를 정말로 끝까지 빼는 모습으로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시간외에서는 조금 올라줬거든요. 4% 정도 반등이 나와준 상태인데 만약에 내일 이제 떠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3,770원, 3,770원 라인 한번 그어보시면은 3,770원 대략적으로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내일 만약에 이렇게 갭이 떠서 이 상태에서 여기서 출발을 한다라고 하면요.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 번에 이걸 다 수복해 줄 거다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캔들 흐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적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그런 확률 자체가 만약에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 위에 이제 이동평균선들이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항이 예상되는 구간이다 보니까 최대한 우리가 손실을 최소화해서 이제 비중을 정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일단 이렇게 많이 꺾인 상황에서 주식이 완전히 끝났냐 완전히 하방 추세냐 하면 아직까지 뭐 완전히 끝난 구간까지라고는 이제 얘기할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급하게 하루에 마이너스 13% 가까이 밀어버리면서 거래대금도 적지 않게 터트렸던 우리 기술이다 보니까 굉장히 좋지가 못한 상황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건 뭐냐면 이 구간에서 이 올라가기 전부터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올라가기 전부터 이 체코 원전 관련해서 수주 관련해서 팀코리아에서 확정되는 내용 이 구간부터 제가 영상 계속 촬영해드리면서 우리 기술은 딱 하나만 보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딱 한 가지는 뭐냐면 수주 내용이 나오고 해체 테마가 어떻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슈가 불거지기 전부터 이런 구간에서 해체 테마도 다 짚어드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보다도 딱 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됐던 거는 5일선이라고 제가 올라가기 전부터 이 구간에서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죠. 올라가는 구간에서도 영상을 계속 찍어드리면서 금요일날 사실상 종가상 요 5일선을 이탈하는 흐름에서 우리가 3시 30분에 종가 마감을 하는데 3시 20분에라도 이제 보통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동시효과가 시작되죠. 이 구간이 동시효과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3시 20분 전까지는 비중을 줄여놓으시는 판단이 맞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구간이고요. 그럼 이제 그거는 과거의 얘기고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드릴 건데 이 부분에서 지지가 연출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선택지에 대해서는 제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자 여기 보시면은 시간외에서 이렇게 3,770원까지 한번 올라와줬던 우리 기술이다 보니까 한번 반등이 이런 구간에서 스타트할 확률은 조금 있다라고 보여져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구간이 딱 어떤 구간이냐면 이동평균선이 겹쳐있는 구간인데 만약에 여기서 한번 반등이 이렇게 시작을 해서 시가가 여기서 시작을 갭을 떠서 시작을 해서 이렇게까지 올라온다라고 하면 이동평균선이 겹쳐있는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더 올라가지 못하고 윗꼬리를 달고 이렇게 내려올 확률이 좀 크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지지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확인하신 다음에 이거는 다 말씀드리는 거 기준은 뭐냐면 저가에서 내가 매수해서 고점에서 못 팔았다가 이렇게까지 밀린 상황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라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4일 연속으로 매수하셨던 이런 분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두 가지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첫 번째는 한 번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정리해놓고 특히나 여러분들이 만약에 몰빵을 쳐서 풀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요. 한번 비중을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지지가 확인되는 구간에서 접근하든 아니면은 포트를 교체하시든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제 다음번 종목을 찾아보실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여기서 물타기를 지지가 확인되는 구간에서 물타기를 세게 들어가서 평단가를 확 낮춰놓고 반등이 나왔을 때 탈출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약간 손실을 적게 보는 방향으로 해서 비중을 줄이는 방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타기를 세게 해서 정말로 지지가 나와서 물타기를 세게 했더니만 이렇게 반등이 세게 나와서 예를 들면 한 번에 올라가 주지 못하고 이렇게 쏘았다가 내려온 다음에 이런 보합 부근에서 머무르다가 한 며칠 여기서 박스를 치기 시작하면 한 번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죠. 당연하게도 그렇게 했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지지가 연출이 되는지 첫 번째로는 지지를 잘 받아주는지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더 큰 비중을 태워야 되다 보니까
하이 리스크가 굉장히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비중을 세게 태우면 세게 태울수록 만약에 지지가 연출되지 않고 이렇게 흘러내리게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손실액이 더 커지게 되는 거다 보니까요. 지금 이런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선택으로 결정해 주셔야 될, 그러니까 대응해야 될 구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물리면 얼마나 이게 오래 갈지는 모르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거는 물렸을 때 얼마나 오래 갈지가 모르겠다. 여기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기간이 걸렸나요? 대략적으로 이게 언제냐면은 작년 7월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본전 오는데 거의 1년 가까이가 조금 소모가 됐었습니다. 이때 올라갈 때가 6월 16일.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타기를 이런 구간에서 잘 했다라고 하면 이런 구간만 와도 본전이 오겠죠. 이런 구간만 와도 본전이 올 텐데 장기 프로젝트로 해서 내가 조금 이제 모아가는 구간으로 생각을 해서 이런 구간에서 정리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기간적으로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는, 언제가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라고 좀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일단 다른 점은 뭐냐면요. 이때 당시에는 고점에서 이 떨어지는 음봉, 이 위에서부터 물량을 마치 매기는 듯한 윗꼬리 음봉,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짚어드렸었죠. 보시다시피 시가가 20%에서 시작해서 위로 4%쭉 쏘더니만 종가는 얼마로 찍었어요? 2%로. 그러니까 위에 한번 딱 올려치면서 꼬리 한번 달아주고 아래로 쭉 하루 종일 물량을 매긴 겁니다. 마치 더 갈 것처럼 하면서 반등이 한번 나올 것처럼 하면서 하루 종일 물량을 매기는 캔들이었다. 그러면서 이때 당시에 거래대금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만만치 않게 좀 터졌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그어보자면 딱 요 캔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요날 터졌던 거래대금, 사실상 이 앞전에 상승했던 거래대금의 한 절반봉 정도 되는 거래대금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다른 점은 뭐냐면 지금 이렇게 거래대금이 상승할 때만 강력하게 터져줬다라는 게 조금 확인이 되실 거예요. 상승할 때만 거래대금이 강력하게 터졌는데 이런 구간에서 털어서 이게 개미 털기고 여기서 다시 매집을 해서 올린다. 정말로 미친 상승 흐름을 보여준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굉장히 높아지겠지만 사실 이거는 확률이 조금 낮은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상승이 나왔었던 다날, 여러분들 다날 알고 계시죠? 다날이 이렇게 지금 올라줬었던 이 배경에는 한번 상승을 하다가 음봉을 줘놓고 어디서 그래도 지지를 연출을 해줬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21선 부근에선 지지를 연출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렇게 나와줬었죠. 하지만 이런 케이스는 흔치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 테마의 지속성이 있어야 되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시가총액이 굉장히 가벼워야 되는데 시가총액은 가볍습니다. 두 개 다 마찬가지로 가볍고 올라온 자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시자면 대략적으로 3,500원 구간에서부터 시작해서 7,000원까지 두 배 올라와 놓고 한번 눌렀다가 더 큰 상승 흐름이 나왔었어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두 배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 어떤 구간에서부터 올라왔나요? 대략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2,500원, 2,300원 이 구간에서부터 5,000원까지 두 배 정도 올라와 놓고 지금 절반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대응을 굉장히 신경 써서 잘 하셔야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날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절반 좀 못 미치게 이때 보면은 종가가 마이너스 16%로 무섭게 밀어버렸었는데 그래도 21선 위에서는 지지를 한 3차례 정도 연출한 다음에 상승을 다시 무섭게 보여줬었습니다. 우리 기술도 충분히 이렇게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차이점은 뭐냐면은 아무래도 이 차트의 모양이 다르죠,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다시 한번 가는 척하고 아래로 털고 올라갔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기술은 더 많이 상승을 하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2차 파동이 나왔다가 꺾인 구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테마 자체가 지금 원전이죠. 원전인데 다른 원전 테마 애들은 어떨까라는 측면에서 제가 한번 살펴봤는데 BHI 같은 경우에는 넥라인을 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지지를 연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대장주인 두산에너빌리티 추세를 많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시가총액 자체도 1조 2천억인 만큼 한번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연출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전저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돌려주는 캔들 흐름.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강하게 반등하지 못했던 이유는 21선이 위에서 지금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구간에서 BHI 같은 경우에 이렇게 딸려 올라오는 61선과 21선 사이에서 지지를 하면서 수렴을 해갈 것으로 저는 조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파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시원한 상승을 한번 보여줄 수 있는
있는데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도 상승하다가 하락하면서 지금 점점 낙폭이 감소가 되다가 이런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연출을 하고 있어요. 21선에서 딱 지지를 해줬는데 우리 기술만 조금 위험한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번이라든지 2번 딱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셔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좋게 볼 수 있는 영역은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 정말 무섭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무섭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앞전에 제가 그어놨던 저항 라인인 67,600원 이 구간까지 거의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는 약간 저항이 예상되는 상황이긴 한데 정말로 좀비처럼 계속 살아나고 있죠. 21선 터치하고 올라갈 거라고 제가 분명하게 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한테 수차례 말씀을 드렸었고 이렇게 이틀 연속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데 두산에너빌리티랑 싱크로되지 못한 부분을 걱정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두산에너빌리티 오르는데 왜 우리 기술은 마이너스 13%예요. 이틀 연속으로 안 좋잖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본격적으로 우리 기술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언제입니까? 6월 12일입니다. 이 캔들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박스권 뚫면서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좀 더 느슨하게 보자라고 하면 6월 16일 이 캔들이라고 이제 이 구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는 언제부터 올라가나요? 날짜를 한번 보시면 6월 12일이라고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두산에너빌리티는 6월 12일 날이 이때였어요.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올라간 구간이 이 구간에서부터 이제 두산에너빌리티가 움직이는 구간에서 우리 기술은 이때 출발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움직이고 대장주잖아요. 대장주다 보니까 먼저 움직이고 사실상 그때 같이 움직였던 게 BHI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되거든요. 더 빨리 움직이긴 했었죠. 더 빨리 움직이긴 했었지만 어쨌든지 간에 시장에서 인식하는 것은 대장주는 두산에너빌리티 이렇게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두산에너빌리티가 먼저 움직이고 우리 기술이 뒤늦게 움직였던 만큼 우리 기술 지금 화끈하게 변동폭이 나오고 있는 주식인데 절반 구간이 지금 지지라인이라고 생각이 드는 과정에서 지금 구간에서 내일부터 시작해서 만약에 갭이 여기서 이 검정색 선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초가가 잘 지지를 해주면서 이 구간에서의 지지 여부를 우리가 테스트를 꼭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절반 구간을 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급등주가 됐던 어떤 이제 올라갔던 큰 돈이 들어왔던 주식들 같은 경우에 지금 이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만만치 않게 거래 대금이 터졌었는데 예를 들면 카카오라고 있죠 여러분들. 카카오 같은 경우에서도 절반에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 거는 이 캔들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온 거 이 캔들인데 이 캔들의 딱 절반 흐름에서 21선이 딸려 올라오는 구간에서 노란색 선에서 지지를 받고 지금 여기서 박스를 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상승한 것의 절반 딱 허리 라인에서 힘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상승하다가 한번 절반 구간에서 딱 허리에서 약간 21선 못 미치게 이렇게 지금 지지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술 지금 구간이 딱 절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절반보다 살짝 깨진 상태긴 한데 21선도 깨놓은 상태인데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대응이 가장 중요한 구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무작정적으로 이거를 뚫고 올라갈 거다라고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반등이 많이 나왔을 때는 비중을 조금 줄여주시는 게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전력 수요 관련해서 이렇게 좀 올라왔지만 차이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밀릴 때 이 낙폭에 있어요. 낙폭을 지금 보시면은 상승을 하다가 조정을 주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돌려 세워줬는데 11선을 이탈하지 않고 지금 다시 한번 올라와 줬죠. 자, 지금 보시면은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21선에서 터치하는데 상승하고 조정 주는 폭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이제 3825, 618이라는 말이 있는데 3825, 618 이거 황금 비율이죠. 3825, 618 상승폭 대비해서 38.2%를 조정 주는 주식이 가장 좋은 주식이고 50% 절반을 반납하는 주식이 그 다음에 좋은 주식이고 61.8%를 반납하는 주식은 보내줘야 되는 주식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제가 요거를 이제 신봉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5 정도에서라도 반등이 나와준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제 좋게 봐줄 수 있는 구간이라고 허리에서 반등을 해주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지만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382 정도도 안 뺀 상태에서 반등이 나왔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 지금 최근에 떨어졌던 낙폭이 굉장히 컸던 상황에서 한번 반등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매도할 구간이 아니라 오히려 한번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좀
축소해 놓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주식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한번 상승을 할 때 얼마나 세게 반등하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시가총액이 6천억이면 굉장히 가벼운 건 맞거든요. 왜냐면 지금 거래대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5천억 이상이 터져주고 있잖아요. 거의 얼마가 터져줬냐면은 6,800억 한 바퀴 돌았다라는 소리죠. 6,300억 그리고 5,800억 이렇게 터져주고 있는데 한 바퀴를 이렇게 돌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대금이 이렇게 많이 터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 이렇게 위에 구간에서 뭔가 특이하리만치 갭을 띄워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털고 나간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 좀 특이한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지 간에 차트적인 관점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이 넥라인이 깨졌으면 안 되는 구간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최근에 어떤 행보가 독특하게 흘러가고 있는 우리 기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거에는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갭을 띄워서 음봉을 매기는 스타일로 보통 이제 활동을 했었거든요. 이때도 보시면은 갭 띄워서 5%로 시작해서 9%까지 갔다가 물량 매기고 이렇게 연속으로 하락을 했었던 우리 기술인데 5일선을 이탈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이라고 하면 대응이 안 되셨다라고 하면은 지금 아직 우리가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어느 정도 비중을 축소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적인 관점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기술을 여러분들이 실적을 바탕으로 실적을 확인하고 나서 실적이 좋다 해서 매수하신 게 아니라 기대감에 주가가 올라온 구간에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더 가나 해서 매수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게 실적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검증해서 들고 계신 게 아니라 주가가 올라온 구간에서 기대감으로 어떻게 보면은 들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패턴으로 접근하는 게 맞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차트적인 관점에서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일단은 시황 자체는 오늘 하나오션까지 이제 비롯해서 조방원이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었어요. 예를 들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하락을 멈춰주는 구간이 나와줬는데 사실상 방사는 지금 대장주들이 정신을 조금 차리는지를 좀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방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 21선을 수복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방사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인데 지금 조선이라든지 아니면은 원전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는 조방원 중에 유일하게 살아난 건 어떻게 보면은 원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안정권까지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테마가 지금 원전이라는 소리고 대장주의 흐름 한번 놓고 봤을 때는 아직 조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21선 구간에서 저항을 받았다 보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 아닐까라고 지금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제 두산에너빌리티를 비롯해서 만약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가지는 흐름을 시원하게 보여준다라고 하면 아니면 여기 최소 이 구간에서 박스라도 쳐준다라고 하면요 우리 기술로도 당연히 한번 수급이 올 수가 있습니다. 수급이 오면서 무섭게 반등을 하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를 달고 빠지든 아니면 한 번 더 시원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척 하다가 이런 고점 부근을 넘지 못하고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어떤 약간 쌍봉의 느낌으로 진행될 생각까지 우리가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무작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기술이 너무 좋아서 홀딩하고 계시는 것보다는 대응을 잘 해나가시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대응방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뤄드리는 곳인데 제가 지금 대응 영상으로 여러분들한테 꾸준하게 영상 촬영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고요. 제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피했을 겁니다. 5일선 이탈하는 구간에서 제가 정말 수도 없이 한 영상에서도 한 10번씩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이제 뒤늦게 영상을 봤거나 오늘 처음 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제가 내일은 아무래도 장중 대응 영상으로 아마 찍을 것 같은데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내일 영상에서 한번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